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콧입니다. 오늘은 51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월랑님의 소설 하트비트입니다. 네. 와. 집에 잘 계시죠?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차가 있는 자. 꼭 자차로 드라이브 스루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과외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학원 다니지 말고. 학원 다니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걸로. 어디 갈 때 마스크 꼭 끼고요. 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게임 타이틀 풀 수 있는 거 거의 다 깨고. 저는 그냥 동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학원 특강을 주말에 이제 하루씩 갔단 말이에요. 좀 무서웠어요. 그 마스크 아무도 안 끼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냥 걸리면 뭐. 괜찮아. 아, 그러게 한 끼고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걸리면 아니야. 한 명을 걸리면 검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사 이렇게 푹 일어나. 고통 속에서. 아, 나 그것도 한 번 검사를. 받는 거 아닌 거 알아요? 2번인가 3번 하지 않나? 3번 정도. 진짜? 처음에 했을 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냥 한 번에 안 아니 끝나잖아요. 근데 이기는 거 같으면 한 2번 하고 버틸 수 그 뭐지 그리고 나서 자가격리 끝날 때쯤 한 번 하고 끝날 때쯤 한 번 더, 2주 후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짓을 3번이나 어떡해. 막 근데 지금 우리 딴 얘기 너무 많이 근황은 코로나. 그래가지고. 코로나였습니다. 네, 오늘 작품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작가님이 자꾸 자기 고자라고 네? 자기소개요? 신이 자꾸 고자라고 하시는데 네.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신이 별로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작가님이구나. 원래 작가님들이 내글 구려병이 다들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런 신이 별로면 읽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고요. 아, 네. 뽕빨 개그가 좀 섞인 소재를 네. 주로 쓰세요. 그게 또 재밌고 제 취향이죠. 읽지 않으면서 취향을 얘기해요. 2008년쯤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광고 글을 옛날 거 못 찾았는데 2018년 광고에 10년 전 글이라고 했고 네. 팍스보비스라는 중세 판타지 시대물 아니라고 하셨고 네. 마피아공 형사수인 네. 작품이고 네. DC 있어요. 오. 나름 사건물인데 네. 그렇고요. 2010년에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라는 작품 늑대인간공 뱀파이어수 네. 공이 수한테 복수하러 갔는데 져서 아이고, 저런. 기절했다 깨보니까 개목걸이 찾아있고 네. 수가 배시시 웃으면서 옛날부터 개 한 마리 길러보고 싶었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 재판 안 하지? 언젠간 하시지 않을까. 2011년에 영가행, 역사물 패러디물이고 네. 삼국지연의 정사와 삼국지의 진삼국무쌍의 총체적 패러디 역사물이라고 합니다. 오. 사놓고 아직 못 읽었어요. 2011년 추하련, 무협, 도망공, 스토커수, 마교, 교주공, 무림맹주수 요것도 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6월에 이제 하얀 불꽃이라고 네. 가이드물, 군부물, 가이드공의 센티널수 가이드물이 뭐예요? 소개해주는 거? 아니요. 여행가요? 초능력자랑 그 네. 초능력자를 제어한다고 해야 될까? 폭주를 막아주는 네. 그런. 네네네. 센티넬 버스라고 원래 했었는데 센티넬이 이제 못 쓰는 단어가 돼버려서. 아, 그래요? 상업부로 센티넬 버스랑 네. 오메가 버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해서 네. 이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게 원래 그건데 단어이네. 더 센티넬이라는 미드에서 아. 차용한 거예요. 이름을. 아. 예,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하지만 근데 거기서 센티넬이랑 가이드가 나오진 않는데 응. 거기서 예, 그거라서 그래서 덕후들이. 저작권이 센티넬 이름 자체가 저작권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에스퍼랑 가이드 이렇게 가이드는 계속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가이드버스라고 하고 네. 제가 읽었을 때는 좀 가이드버스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약간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살 붙이고 자기 식으로 단종이 살 많아? 붙이고 막 그래서 네, 약간 작가님마다 특색이 다른데 이게 좀 초기 작품이기도 하고 정석이라서 재밌는 거죠. 그쵸. 그리고 2015년 12월에 하트비트라고 오늘 소개할 작품이고 마피아가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이고 싶은 현대물이라고 네. 합니다. 네. 작가님이 살아생전 현대물을 쓰게 되다니 놀랍다고 하신 작품이고 네. 모든 종 중에 딱정이 최고라며 뭐라고? 그렇군요. 네, 그런 작품이고요. 2018년 도미누스 쌍피니스라고 어려워. 피의 주인이란 뜻이고 뱀파이어물, 현대 판타지, 나름 사건물이고 연화공, 직진공, 기족수, 병역수, 다정수 둘 다 뱀파이어예요. 그리고 2019년에 모여기라고 해서 추하련 세계관이고 세계관을 공유하는군요. 네, 공에게 젖을 플러팅하는 수와 철벽 치는 공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하련 이전 시간대로 보면 된다고 하고요. 더 과거구나. 네, 물론 이것도 산옥 아직 못 읽었지만 모델을 사놓고 보내는 지연정. 거 진짜 많아. 우선 산옥 일단 산다. 다. 월드는 우선 구성하자. 키워드는요? 키워드는 가상현대물, 마피아물, 서양물, 공 기준 치유물? 치유물이군요. 공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작가님 피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본편 중에 엉덩이라는 단어가 163번 나온다고. 네. 와, 이걸, 네. 그리고 방송에서 딱히 검색을 해봤나?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컨트롤 F 치면 숫자 나오죠. 그리고 방송에서 딱히 언급은 안 하지만 원작에서는 수가 아무래도 내가 없는 또라이 마피아라서 입이 험하고 네. 쌍시옷이 들어간 욕설도 흔하게 하니까 그런 거 좀 지레이신 분들은 원작을 읽을 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가 공한테 오빠가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오빠들이 입에 불호이신 분도 좀 많으신 네, 것 같아서 저도 참고 싫어요.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싫어, 극혐. 저는 현실에서 싫어하지만 이 소설에서 소설에선 괜찮아요? 수가 귀여워요. 그렇구나.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현실에서 근데, 극혐이지. 근데 얘는 여기는 귀여워요. 그렇구나. 되도 않는 드립 쳐서 되도 않는 드립 쳐서 나름 귀여운 편이라서 그럼 괜찮겠다. 저는 괜찮게 봤어요. 근데 저는 소설에서는 쌍시옷 나오는 욕이 나오는 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서 맞아. 육성으로 들으면 좀 힘들어도 책으로는 그냥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뭐 얘네가 맞아. 나의 마음의 소리로 읽는 거라. 뭐 도덕적인 일을 하는 애들도 아니며 맞아. 어차피 마피아고 어차피 조폭인데 맞아. 이럴 때 욕을 안 하면 이상하죠. 그럼. 찰지게. 거기다가 약간 생각 없이 사는 애로 나오니까 너무 내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봤어. 약간 전두엽이 없어요. 이게 소시오패스인 거? 말이 이렇게 뇌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타입? 이렇게. 뇌를 안 거치고 부에서 나오는 말.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타입이었어. 그 줄거리는요. 태국의 야이스코라는 가상의 섬이 배경이고요. 좋겠다, 태국. 근데 저는 태국 이거 딱 이렇게 보는데 너무 더울 것 같은 거야. 왜요? 에어컨이 다 틀어져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건 그래. 안 돌아다니면 되지. 그건 그래. 뜨랏에서 배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섬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멀다. 야이스코 섬은 러시아 마피아인 란트제프스카야. 제대로 읽어, 빨리. 다시. 란트제프스카야. 조직 이름이 네. 이게 딴 데는 괜찮은데 러시아 조직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네. 발음이 네, 그런 조직이랑 홍콩계 사마페인 정연방이랑 멕시코 모렐로스 까르텔이 3분에서 장악하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이 되게 큰가 봐요. 조금 규모가 있나 봐요. 나름. 마약. 이렇게 글로벌 지역이었어. 마약 중간 유통지로 마피아에게는 무법지고 일반인한테는 마피아들이 운영하는 카지노 등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포장돼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국에 있는 관광지
아이스코 섬을 찾는 관광객의 시점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고요. 네. 섬으로 가는 배에서 플래티넘 블론드인 장신의 호리호리한 체격에 모델 같은 미남 서양인을 보고 네. 잘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쑥덕거리고 있는데 이 서양인이 되게 강한 러시아어의 억양으로 네. 쌍시옷이 들어간 욕을 하면서 어딜 꼬라보냐면서 눈 깔라고 하면서 네. 지랄을 떨어요. 네.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남자 여행 가이드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쪽파를 엉덩이. 날리거든요. 네, 엉덩이 나왔죠? 시작부터. 네. 엉덩이 집착증. 이 외국인이 수고요. 이름이 옐리셰이 페오필락도비치 슈이스키고 러시아 마피아 간부고요. 네, 수요. 네.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길었어. 진짜 방금. 다행이죠. 너무 방금 길어서 당황했어. 만 28세, 네. 키는 올림에서 185라고 합니다. 올림을 왜 하죠? 올림하고 싶어해요. 아, 그렇구나. 있어 보이고 싶어해요. 처음 봤어. 올림하는 거 처음 봤어. 반올림했어. 왼쪽 이마부터 오른쪽 눈 밑까지 비스듬히 흉터가 있고요. 네. 이 캔신이네. 흉터가 이마에, 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만만하게 예쁘장하게 생겨서 네. 애들이 네. 만만하게 만만해 보인다고 스스로 그은 거예요. 그런다고 뭐 가려지겠어? 그치. 미모가? 그래도 잘생긴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칭은 르시아나 옐야라고 해서 네. 별명인 카반이고 네. 멧돼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공이 백돼지라고 부르고요. 네. 이건 좀 다른 느낌인데, 멧돼지랑 백돼지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 그렇구나. 본투 더 게이입니다. 네. 연애 경험이 없고요. 원나잇만 다수 있고 아, 키워드는 현직 마피아수, 서양인수, 게이수, 무식한수, 다혈질수, 지랄수, 뭐든 잘 먹는수, 타비어스, 공 엉덩이 따먹겠다수, 공을 내 몸의 노예로 만들겠다수입니다. 수 치고 대단한데? 수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래서 귀여워요. 아, 원래 탑이었던 애예요. 그러네요. 그 수는 이제 본토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러시아요. 러시아요? 네. 이제 섬에 도착하자마자 홍가라는 관광지구의 식당으로 가요. 네. 이게 이제 마피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하고요. 네. 아는 얼굴들과 이제 욕설이 섞인 인사를 하고 마피아 동료들이랑 이제 뭐 본토에서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게 이제 중국 식당인데 러시아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요리사가 새로 와서 아. 요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하면 다 엔간한 거 해주고 아, 대신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괜찮아, 하고 괜찮아. 뭐 너무 그러다가 많아. 이제 멕시코 그 마피아 무리들이 네. 이제 다툼이 있어서 시끄러우니까 네. 요리사가 식도를 이제 막 던지면서 싸우려면 나가라고 막 이랬는데 원피스야? 이 동양인 요리사를 본 수가 네. 정확히는 얼굴이 아니고 엉덩이를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어쨌길래? 엉덩이가 내가 아주 예뻤다. 딱 너무 끼는 완벽한 옷을 거였죠. 입고 있었나 보네. 그래서 홀려서 쫓아가려고 벌떡 일어나니까 네. 옆에 이제 동료들이 내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 주먹도 엉덩이가 수의 이상형 엉덩이인 걸 자기네들끼리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수가 보자마자 쫓아가는 데까지 네. 5분이 걸릴 것이냐 아닐 아니냐를 것이냐.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수는 그냥 유명했구나. 네. 수는 혹시 저 엉덩이 몇 번에 있냐 물어봤는데 네. 동료들은 생각보다 이 섬에 게이 잘 없다고 생각보다라니. 태국인. 태국을 농락했어, 지금. 네. 그런 소문은 없었다. 네. 못 들었다 그러니까 수가 아싸. 저 엉덩이는 게이건 아니건 보면 환장할 엉덩이네 라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남자를 쫓아갔어요. 그렇군요. 5분이 걸렸나요? 안 안 걸렸어. 걸렸잖아. 돈 벌었네, 누군가는. 그렇죠.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가는 그 네. 남자를 쫓아가서 말을 걸려고 그랬는데 네. 동양인이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네. 수가 이 남자가 자기보다 체격이 커서 좀 놀라요. 네. 근데 이 동양인 남자가 공이고 이름은 저우룬칭, 일본식 이름은 슈린세츠, 고스가 붙인 영어식 장명은 루이고 나이는 34, 그리고 195cm 키에 너무 큰데? 그쵸. 그래서 네. 놀랐죠. 네. 삼배간에 네. 눈초리가 길고 날카로운 인상이나 콧대가 반듯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아, 300은 좀 무서운 눈 아닌가요? 그쵸. 네, 약간 날카로운. 평범해 보이지 않은 얼굴인데. 눈 밑에 동공이 떠있는 눈이잖아요. 눈 밑에 여기가 흰자가 보이면 300안이라 그러던데. 그리고 외꺼풀에 얇은 입술과 작은 입을 갖고 있고 왼쪽 팔부터 오른쪽 다리까지 전신에 삼룡 문신이 있어요. 키워드
뛰어드는 전직 마피아공. 이거 밝혀도 되겠죠? 전직 어차피 마피아. 수만 몰라. 동양인공, 헤테로공, 침착한공, 철벽공, 요리 잘하공, 게이들에게 시달렸공, 피곤해. 떡치고 나니 약해지공, 그렇구나. 결국 수액이 함락되공, 후천적 호모포비아였던 공. 너무 길어. 호모포비아였어? 네. 근데 남자랑 자긴 잤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싫어했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싫으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몇몇 겪으면서 호모라면 치를 떨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냥 건 트라우마 아니고. 같은 게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는 이제 취향이 작고 키가 작고 채무가 적고 뽀얀 연하의 남자가 취향인데 수가. 수. 네, 수한테. 근데 그걸 커버칠 만큼 공의 엉덩이가 쩔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 덮밥 먹기 좋겠다면서 네. 정신 승리를 하면서 혹시 너 처녀냐고. 나는 상관이 없는데 총각인데요. 처녀면 돈을 더 주겠다라면서 다짜고짜 들이댔어요. 네. 공은 지금 나랑 붙어먹고 싶냐는 뜻이냐 물었고 수는 여기도 좋고 호텔도 좋다면서 슬그머니 정말 직진이네요. 슬그머니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버클을 풀었는데 공이 무릎으로 수의 고관을 공겼고 수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네. 공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퀴벌레고 두 번째는 더러운 호모 새끼라고 하고는 돌아서 가버렸어요. 네. 바퀴벌레 싫어하는구나. 이때 두목과 독대 중인 수를 보고 두목이 뭔 일 있었냐고 네. 본토에 뭔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애가 망가져서. 시무룩해져서 네. 있어가지고 네. 수는 아니다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얼버무리다가 까였어. 거기가 까였다고 왜 지금 되게 나 지금 우울하다고. 쪽팔린데도 결국 아까 공과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수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네. 거기에 구슬들을 많이 박은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무릎에 찍히면서 너무 아팠다고 하는 거였어요. 네. 보스는 그런 걸 왜 박냐고 하니까 멋있잖아요 하면서 남자들은 좋아할 거라고 착각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공한테 평소처럼 접근했다고 하니까 보스가 황당해 하면서 왜 일반인을 남창 취급을 하냐고. 맞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호감을 쌓고 데이트해서 호텔로 가는 거라고 하니까 수는 네. 한 번 하고 말 건데 귀찮게 왜 그래? 하자면 맞아. 보스가 도와줄까 하는데 거절하면서 저렇게 가시 놓친 거 싫다고 해요. 진짜 잠자리만을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날 밤부터 수의 꿈에 공이 네. 나오고 그 꿈을 꾸면서 수는 공정을 했죠. 좋았구나. 첫날은 금욕을 오래 해서 그런가 하고 업소를 다녀왔는데 네. 그날 밤 꿈에 또 나오니까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떨치려고 해도 자꾸 그놈의 엉덩이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네. 수가 자기는 공의 엉덩이에 홀렸다고 인정을 했어요. 패배했어. 되게 여기서 패배했어. 패배해버렸어. 그래서 얼굴은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수가 다음날 친구인 이오시프를 만나서 네. 일반인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일반인과 연애해서 결혼까지 한 마피아였어요. 성공한 친구. 앞에서 마피아 티 안 내고 일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와이프는 라는 잘 말을 몰라? 아는데 티 안 내려고 일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서 사네. 그러면서 데이트는 꽃창으로 가라고 조언을 해요. 푸켓 다음으로 큰 태국 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는 덮밥 한번 먹으려고 꽃창 가야 되는 거냐고. 처음 뿌셨을 때 날 찬 놈이니까 네. 자기의 전류남과 테크닉으로 함락시킨 다음에 차버리고 복수할 거라는 귀엽네요. 유치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있었죠. 네. 상대는 홍가의 요리사인 공이라고 하니까 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거긴 중국 마피아 보스의 정부가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요리사도 일반인이 아닐 것 같은데 또 괜찮겠니? 맞아. 물어봤는데 나도 마피아인걸? 막 이러. 수는 생각이 딱히 없어. 진짜 없어. 그냥 한번 자자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막 이게 멧돼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순하고 저돌적이고 다혈질이라서 별명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직진이군요. 아무튼 그런 수는 정면밖에 몰라. 여기 중국계는 정련반
정연방이 잡고 있는데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마 밉보이지 않으려고 소문 낸 걸 거라고 단정을 지어요. 뇌피셜이군요. 네, 그렇죠. 뇌피셜이죠. 지 맘대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친구가 그 상대 이름이 뭐냐고 계속 유리사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알려달라고 하니까 수는 모른다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지. 와, 엉덩이다 이러고 쫓아갔잖아. 지금도 엉덩이로 알고 있을걸? 그때 예쁜 엉덩이의 돈 줄 남자. 테니까 호텔 가자고만 했다라는 말만 해요. 네. 친구가 황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한테 연애의 기초부터 다시 과외를 해줍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를 시작해. 그렇죠. 그리고 계속 언급되는 홍가란 가게는 정연방에 대립하는 세력인 송이방의 홍콩계 삼합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 그 송이방의 전대 총수 짜오승원의 정부인 홍일엔이 주인이래요.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데 정연방의 도움으로 중립지역으로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 섬 내에 있는 마피아들 사이에서. 그래서 홍가의 주인인 홍일엔은 과거 홍콩에서 마담이었고 그때 어린 공이 운전기사를 했고 홍일엔 기억의 공은 고집센 꼬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고집이 세서 네. 공은 홍일엔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고집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고집.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 이게 내 일이다 이러면서 하는 약간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공은 홍일엔을 태워주고 개점 준비를 하러 가게로 갔는데 수는 네. 개점도 안 했는데 엉덩이 끝내준 유리사를 찾는다며 네. 다짜고짜 들어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상이지. 개진상이지. 쯧쯧. 공은 한 달 전에 홍콩에서 나올 때도 호모 때문에 치를 떨면서 나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호모들이 자꾸 꼬이는 게 짜증이 나요. 맞아. 그래서- 마성의 공이야. 마성의 게이공. 그치. 자기는 게이가 아니지만. 너무 그래서 짜증나겠다. 술을 조용히 담가버리고 싶은데 홍일엔이 연관돼서 피해를 받을까봐 그러지도 네. 못하는 상황이라서 짜증이 나고 있어요. 네. 공은 용건이 뭐냐고 물었고 수는 친구부터 시작하자고. 너랑 연애를 하고 싶다. 배운 대로 한다. 그쵸. 직진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덮밥이지만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하자고 해요. 그렇게 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 아, 그냥 시작부터. 와, 진짜 이 병신은 뭐지? 라는 생각을. 빠꾸가 없습니다. 너 빠꾸입니다. 공 입장에선 너무나. 뭐야 이 머리 없는 놈은 이랬겠지. 그러니까. 공은 수의 뒤춤에 44구경 총을 보면서 네. 시비가 붙으면 보복할 걸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친구하기 싫다고 해요. 네. 너 같은 맞아요. 인간은 거절한다. 이건데 수는 튕긴다고 거절을 기특으로도 안 듣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네. 그럼요. 나는 지금 누구고? 관심이 없어. 상대방에 안 대해서. 들려. 나는 누구고 어디서 뭘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는. 자기 프로필을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내 이름을 부르라고. 공은 우린 이제 친구야. 우리 이제 친구니까 내 이름을 불러 이랬는데 공이 내가 네 이름을 왜 불러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덮밥 먹을 때 이름 부르면서 헐떡 있는 거 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다며. 공은 목적은 따로 있어. 수랑 총을 다시 번갈아 본 후에 심호흡을 하고 네. 이름이 너무 길다고 해요. 참은 거죠, 지금. 심호흡하면서. 참을 인 3번 만들고. 그치. 수는 애칭도 가르쳐줬으니까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지만 공은 이제 미스터 슈이스키라며 계속 거리두는 호칭을 썼습니다. 벽을 그쵸. 쳤죠. 벽을 쳤죠. 수가 화를 내면서 나랑 친구하기 싫냐고 하고 공은 그럴 만 없다고 했지 않냐고 네. 침착하게 대답을 해줘요. 네. 그래도 싸울 순 없으니까 수가 요구한 대로 서로 통성명까지는 해요. 다행이네요. 이름은 알려주지. 공이 볼 일이 끝났으니까 돌아서려고 하는데 수가 반사적으로 손목을 잡은 거예요. 네. 근데 공 피부가 엄청 부드러웠어요. 네. 그러면서 몸에 그냥 이제 다 좋지. 그치 문신이 있는 걸 봤는데 네. 문신을 소세지 소스로 더럽히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았대요. 네. 네, 아주 그런 쪽으로만 상상력이 네, 그런 뛰어나구나. 쪽으로만 계속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변태 영감 같은 생각을 했죠. 뇌가 수는 근육이야. 또 거침없이 자신의 과거 행적이라는 프로필을 줄줄 읊고는 자기 PR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어요. 공보고 말하라고 해요. 네. 너도 네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니? 맞아. 내가 말했으니 너도 이제. 그랬는데 공이 프라이버시라고 네. 말하기 싫다고 하니까 네. 그럼 수가 국적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 공이 북한 사람이라고 구라를 쳐요. 네. 그러면서 난파 공작원이었다가 귀순을 했고 수가 저번에 닌자 같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네. 닌자 교육도 받았다고 구라를 쳐요.
그냥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그래 네 좋을 때를 생각해. 수가 그럼 도마뱀 같은 문신은 뭐냐고 하니까 공이 북한에서만 자생하는 도마뱀이라고 해서 수가 희귀종이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거예요. 놀리는 재미가 있는데? 그거 믿는다고 또 공은 수가 너무 멍청해서 상대하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맞아. 지금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그래서 바닥이라도 닦든가. 전향한 간첩이라서 자신이랑 길게 얘기를 하면 위험하다고 북한에서 보는 암살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돌아가라고. 얘 진짜 아무 말 하고 있네. 그랬는데 수는 암살자를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 의아했지만 어쨌든 1차적인 목표 자기 PR과 상대방의 PR을 들었으니까 배운 대로 했어. 달성해서 선선히 물러나줘요. 친구가 교육을 제대로 한 걸까? 친구는 최선을 다했겠지? 받아들인 사람이 이건 수의 문제겠지? 저 문제가 많았던 거지. 계속 웃어. 이거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상상하면서 읽으시는 거죠? 수가 좀 너무 머리가 없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내 말 근데 믿지 않아. 이게 개연성 있는 느낌으로 나와요. 머리가 없지만 그래서 수가 이제 떠나니까 가게 직원이 공한테 와서 공이 수 몇 단인 줄 알았다고. 가게 직원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수만 몰랐죠. 너무 분위기가 삭막했는데 네. 수는 그저 친구가 돼서 친구가 되었다라며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제 공이 그러려고 했는데 누님 가게에 피 묻히기 싫어서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공이라는 사람은 첫 살인이 12살이에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마피아인 송이방의 전 보스의 동생이 공을 보고 쟤는 사마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새끼라는 말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운 공인데 직원 얼굴이 이제 헬쓱해졌죠. 공이 농담이라고 하면서 슬프지만 호모는 익숙하다. 슬프대. 너무 안타까워. 공은 근데 매번 친절하고 젠틀한 느낌인데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쵸. 무서운 사람은 맞아. 그런데 그래도 젠틀하잖아요. 모든 사람. 선만 안 나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수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선이 없는 거지. 선이 남들한테는 다 보이는 선인데 걔한테는 보이지 않아. 엉덩이만 보여. 엉덩이 달려간다. 약간 관역판처럼 엉덩이에 계속 그 사냥꾼의 징표가 꼽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찍혀있구나. 그래서 송이방의 현재 보스의 아들이 이제 게이였는데 그렇구나. 그 아들의 스캔들로 연루되어서 한 달 전에 홍콩에서 추방을 당했었대요. 공이요. 네, 그래서 공의 게이. 너무 게이 싫어하겠다. 이거 하나가 아니야. 네. 공은 수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오후에 왔던 변태 호모인 수가 만취해서 찾아왔다고 직원이 알려줘요.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수가 만취해서 찾아왔어요.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되나? 수는 또 공을 보자마자 내 엉덩이 이러면서 또 진상을 부렸고 곧 죽겠는데? 공은 광둥어와 영어, 푸퉁어와 일본어도 유창하고 독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근데 이제 러시아 변태를 보면서 러시아는 절대 배우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공을 잡으면서 공은 이제부터 내 엉덩이니까 넌 보지 말라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좀 편해질 수도? 네. 아니야. 게이들의 접근을 막아줄 수 없을까? 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게이가 없구나. 있을 수도 있지만 공한테 그렇게 대놓고 플러팅을 시전할 게이는 없어.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이제 내 엉덩이가 된 기념이라면서 수가 수를 막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든벨을 쳤구나. 네. 그러고는 곧 만취해서 쓰러졌고 공은 수를 들쳤고 가게 밖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손님을. 골든벨 쳐줘서 감사합니다. 수는 러시아 조직원들이 주워서 수의 친구 집에 데려다 줬고요. 네. 다음날 일어난 수는 다시 공을 찾아갔어요. 와, 얘 무슨 탱탱볼도 아니고 계속 돌아오는 느낌. 탱탱볼은 힘이라도 빠지지. 얘는 끝이 없어요. 탄성이 좋은. 공이 또 마침 술을 찾았다면서 회사 안 가니? 어제 마침 술값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수는 계산하라면서 지갑을 던져줬고 네.
숙취해소를 해야겠다면서 가게로 들어가서 공을 앉혀놓고 네.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걸 또 다 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 수가 이제 취미나 특기 이런 걸 물어보는데 공이 철벽을 쳤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정년방 보스가 손님으로 이제 왔고 주문을 하니까 공이 주문을 받으려고 자리를 비웠고 네. 수는 또 그걸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에? 술이 덜 깼구나. 이제 공은 이제 얘가 영업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우선 2층 자기 방에 옮겨놨는데 왜 다시 갖다 안 버리고? 어제만큼의 진상은 아니어서. 아, 친절해, 역시. 정년방 보스는 공을 보면서 여전히 걔에게 인기가 많다면서 짜증나. 원하는 울렸죠. 관심이 아닌데. 술을 제어하려면 힘들겠다 그랬어요. 네. 공이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고 러시아 어. 보스의 최측근 공무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경호 안 하니? 휴가. 근데 공은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어요. 그렇,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그러겠다. 저렇게 내 없는 애가. 이렇게 멍청한 애가 어떻게 사람을 지키지? 수가 남창 중에 좀 반반하다 싶으면 다 건드렸다는 이제 네. 부가 설명을 듣고 네. 아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수에 대한 평가를 다시 깎았죠. 네. 정년방 보스가 가고 나서 이제 조직원인 직원들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 직원은 공이 걔랑 엮어서 본토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에서 또 엮이니까 속상하다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들은 공이 과거 얘기를 해줬는데 네. 지금 송이방 보스의 아들이 자신을 하도 쫓아다녀서 한 번만 덮밥을 먹으면 네.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을 그럴 했대요. 수도 있겠다. 네. 귀찮으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이 되다가 소문이 나서 동무지진. 그러니까 직원이 그럼 누님과 일본으로 옮기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쫓아올 것 같은데. 일본에도 갔었어요. 일본에도 갔는데 일본에서도 공을 쫓아다닌 히데라는 미친놈이 있었고 네. 근데 그놈이 아직 안 죽었대요. 네. 진짜 원래는 죽어야 돼요? 미친놈이에요. 아,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걔가 작년에 공을 만나러 홍콩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아, 아직도 쫓아다녀? 네. 그래서 직원은 공이 진짜 남난이라면서 안타까워했고 남난이 뭐예요? 남자에게 인기 많은 걸 약간 그런 한자어래요. 연한, 남난. 사주 같은 데서 쓰는 단어래요. 아, 팔자야, 그럼? 그런 그런 것 느낌. 같다. 네. 그래서 공도 괴롭다면서 한숨을 쉬었죠. 네. 공의 방에 던져진 수는 잠이 깨서 침대에서 네. 뒹굴거리다가 공의 방을 뒤지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겠지. 그치. 사생활을 볼 수 있어 이러면서. 맞아. 진정한 친구.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네. 수는 공 친구라고. 맞아. 난 자기 친구 혼자. 먹었거든. 자기 혼자.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공이 왔어요. 네. 공 옆에서 또 호들갑을 떨고 있는 수한테 네. 공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호모를 싫어한다 라고 했고 네. 수는 그랬던 애들이 나랑 덮밥 먹으면 다 똑같다고 덮밥 잘 만든다고 자신감. 그래서 공이 한 번만 먹어주면 떨어질까 싶어서 키스를 네. 했는데 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든 자신한테 덮밥을 먹일 놈이라서 너랑은 안 되겠다며 안 땡긴다고 수를 내쫓아요. 수상처. 뽀뽀만 하고 이런. 수는 또 욕을 하면서 네. 내가 너 덮밥 먹이고 말 거야 라면서 울부짖었죠. 승부욕인가? 이 정도면? 약간 승부욕도 지금 오기가 약간 당겨졌어. 네. 수는 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투덜댔는데 네. 친구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공략을 하라고. 와, 이 친구 참 착한 친구다. 수는 그 말을 듣더니 그럼 공 주변 인물을 납치를 해서 협박하라는 거냐고. 아니야. 친구가 아니라고. 친구는 주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라고 바보야. 그래. 라고 해요. 그 후에 카지노에서 놀고 돌아가는 길에 공의 네. 누님이 수를 발견을 하고 지갑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 수는 주변인을 공략하라는 충고를 떠올리면서 한국인은 매운 걸 좋아한다면서요? 라며 고추를 한 봉지 사서 줘요. 이거 그냥 길 가다가 고추 사서 네. 봉다리채 이렇게 줬어요. 와, 나중에 태국 고추 매운데. 나중에 누님이 공을 만나서 친구가 고추를 줬다고 네. 하니까 공은 친구 아니라고 변태라고 해요. 그렇군요. 누님은 공의 남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 네. 눈치를 챘고 힘내라고 했죠. 공은 술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네. 수는 그날도 술 먹고 놀고 자고 아침에 깼는데 공이 수의 지갑을 집에 가져다 줘요. 우와. 친절하지. 고추에 담느라면서 요리도 갖다 준 거예요. 우와. 바닥했는데. 그러면서 공은 만나는 줄 테니까 가게 영업방해만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일하러 가야 된다면서 가는 공을 잡고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네. 공이 핸드폰이 없었어요. 수는 사준다고 했고 공은 빚지기 싫다고 하니까 수가 요리를 만들어주는 걸로 갚으라고 하면서 고집을 안 꺾었죠.
그래서 공이 결국은 포기를 하고 공이 착한데? 핸드폰을 받아요. 점심 장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수가 자기가 사준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네. 나오라고 했죠. 데이트 시작은 영화라고 들었다며. 아, 데이트로 넘어갔어, 친구에서. 갑자기. 아니, 만나는 주겠다가 이제 데이트. 사귀어는 자기 혼자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진도 나갔어. 데이트 시작은 영화라고 들었다면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근데 자는 척을 하더니 기대서요? 허벅지를 더듬어 오기 시작한 거죠. 네. 성희롱을. 수는 휴가가 끝나기 전에 네. 공과 덮밥을 먹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휴가가 얼마나 남았길래? 휴가를 한 일주일? 일주일 받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시간이 이제 없어. 본토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업무 복귀 안 하고 휴가를 한 거죠. 마음이 급했어요. 네. 공이 수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응징을 했죠. 우와. 손대면 손- 부러뜨린다 그랬나? 미리 그랬던 것 예고한 같아요. 공격이었구나. 예고를 했는데 그걸 선을 어겼기 넘어. 때문에 내 선이 생겼는데 선을 안 보고 있어. 그래도 공이 수를 젖걸어내 데려가서 치료도 해줬어요. 네. 하지만 수가 계속 공한테 책임지라고 지랄을 했죠. 아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했으니까. 근데 수가 책임지라고 지랄을 해놓고 얼떨결에 가게를 같이 갔다가 홀서빙을 하게 돼요. 아, 일을 합니까? 도와주게 됐죠. 수는 공이 자기를 이렇게 막대하는데도 계속 봐주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첫사랑을 닮아서인 것 같다고 공에게 얘기를 해요. 공은 누가 누굴 봐주는 건지 모르겠어. 공은 첫사랑을 닮았다는 고백을 남자에게서 네 번째로 들어봐서 그래. 딱히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 그 남자를 그냥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남자는- 찾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수와의 대화가 계속 기승전 덮밥으로 흐르니까 공은 남자와 잔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지? 너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아. 내가 진짜 잘해. 맞아. 나랑 하면 뻑 갈 거야. 계속 이러니까. 사실은 나도 나 남자랑 일이 단 적 있어. 있어.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랬던 것 같아. 그렇구나. 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네. 지랄을 떠니까 공은 유독 좋다고 덤비는 남자가 많아서 몇 번 덮밥을 먹은 것 뿐이라고. 근데 호모 3명이 자기 인생을 울먹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난 호모가 싫다. 음. 과거 얘기를 해주는데 마약 중독자이자 매춘 네. 부인 엄마가 낙태 시기를 놓쳐서 공을 낳은 거예요. 공은 홍콩의 그 구룡성체에서 나고 자랐는데 엄마가 약값으로 아들을 페도필리아한테 팔았는데 공은 그 변태를 수석으로 내려쳐 쓰러뜨리고 돌이죠. 네 비싼 돌. 그쵸.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송이방의 전 보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송이방의 조직원이 됐죠. 아, 애기가 사람을 죽이네? 이러면서 스카우트한 겁니까? 싹이 좋다면서? 아, 그게 10몇 살 때 그 일인 거예요? 네. 12살인가? 이후에도 계속 남자들이 공이 좋다고 접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왕립 홍콩 경찰 고급 조리처장의 정부인 네. 호모가 접근을 했는데 공한테 강간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거예요. 왜 남의 악기를 맞고 그래? 빡치니까 그랬나 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주면 귀찮게 안 한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시체만 있었다고. 이씨, 나쁜 새끼. 그래서 강간교사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네. 한우 수 없이 일본으로 일을 갔죠. 네. 보스가 보냈지. 음. 거기서 몇 년만 일하고 오면은 이제 조용해질 때 와라 이런 식으로. 정리 되면 오라고? 그렇게 해서 밀항을 했는지 아무튼 미랑 맞을걸요? 응. 그 그게 부분은 경찰이라서 맞아. 다 막아놔가지고. 아무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일을 하게 됐죠. 네. 수는 들으면서 북한 간첩의 세계가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른데 라면서 아는 게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래도 상식이 조금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느낌. 근데 아무튼 말은 못 끊고 그냥 네. 듣기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공이 일본어가 유창했고 긍정적으로 해외 사업을 잘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야쿠자 모모가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공을 동경의 눈빛으로 따라서 동생처럼 생각을 했는데 네. 얘가 맛이 가서 누구도 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네? 일본 집으로 다 피바다로 만들고 맛이 갔네요. 네, 맛이 제대로 갔죠. 얘가 제일 무서우네요. 공과 동거하던 여자까지 시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쳤네. 미친놈이에요. 그리고는 사라졌다가 얼마 전에 공을 찾아왔었는데 얘가 그때도 홍콩에 찾아왔던 애예요. 세 번째는 송이방의 지금 보스의 아들이 호모여서 네. 호모 치정극에 겪어서 네. 이렇게 엮여가지고 삶이 피곤하다. 쫓겨난 거였어요. 이놈의 게이 새끼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난리네. 수가 거기까지 있더니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3명은 다 너를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너랑 덮밥만 먹고 싶은 거다.
갑자기 똑똑해졌는데? 그러면서 너 남자랑 된다며. 공은 이야기에 호모가 싫다는 거라고 하는데 수는 근데 너 가능하잖아. 오케이? 잤네? 이러면서 대화가 안 돼요. 네. 아닌데 되게 갑자기 똘똘해 보이는데? 호모가 싫어서 너랑 하기 싫었는데? 그치만 너 되잖아. 되니까 가자. 걔네들은 너에게 집착했지만 나는 아니야. 잠자리만 하고 싶은 것 뿐이야. 다르단다? 이러면서 아무튼 대화가 계속 안 돼요. 네. 공은 진행이 안 돼. 고민하다가 네가 안기는 거면 괜찮다 하는데 수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안기면 서로가 서로 탑이구나. 얕잡힌다고. 마피아 세계에선 그 짓은 안 돼. 이래서 그건 옛날에 끊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긴 했는데 왜 오케이 이러면 마피아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공이 그럼 해봤다는 거네? 하니까 오케이. 수가 8년 전이라고 또 지랄하면서 안 된다고. 안 되면 꺼져. 그러면서 수는 내일 자기랑 보내자고 해요. 뭐 할지는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네. 근데 다음날 아침을 먹고 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보러 가자고 하니까 공이 바다 안 지겹냐고 랩탑으로 영화나 보라고 해서 수가 영화를 보는 동안 공은 공부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와, 공부하나 봐요? 공이 약간, 되게 똑똑한. 관심 있는 거가 맞아, 좀 언어도 있어서. 여러 개 하고. 수가 그런 공을 덮치려다가 영특한 공에 의해 어버버 하면서 변태 퇴치를 당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공은 얼떨결에 부정맥 드립을 치는데 드립 설명을 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줄였습니다. 수위멍청미의 포인트를 두고 봐주세요. 상식이 부족한 수는 부정맥이 뭔지도 모르고 네. 공이 하라는 대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요. 아, 저런. 그리고 거기서 책 앞쪽에 크루즈선에서 등장했던 얼굴 보자마자 엉덩이를 주물렀던 그 가이드. 여행 가이드를 만납니다. 아, 네. 가이드한테 일반인과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좋아하는 거 유무 상관없이 고백부터 해보는 거 어떠냐는 조언을 받아요. 수는 공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가이드는 한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알려주겠다고 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수는 공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배운 대로 고백을 합니다. 네. 북한말을 배운 건가요? 네. 제가 할까요? 해주세요. 연기해 주십시오. 아니, 연기 아니잖아. 동물에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라요. 네. 알파벳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 네. 적어서 동물에 사랑. 부끄럽지만 글씨로 보면 웃긴 장면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무튼 공이 듣더니 러시아어 못 알아들었어. 영어로 하라고 네. 해서 수는 북한 말이라고 네 나라 말로 고백했지 맞아. 않냐고. 거기에 공은 난 영어도 러시아 말처럼 하더니 북한 말도 러시아어처럼 하냐고.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 물 끓는다고 끊으라고 하고 그래. 진짜 전화를 끊어버려요. 네. 수는 대답을 못 들어서 빡이 쳐가지고 핸드폰을 던졌고 네, 아이고, 핸드폰이 저런. 반파됩니다. 네, 부서지죠. 그쵸. 수는 보스를 만나러 갔는데 휴가가 끝났어요? 아니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친구가 전해줬나?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죠. 보스는 수한테 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수가 자기가 사랑의 징조를 느끼고 있다면서 그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 라고 해서 들을 생각 안 했지. 보스는 얘가 안타까운가 보다. 자기 부하니까 도와주려고 야, 하는데 어떡하니. 핸드폰을 다시 사서 공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고공이 이제 핸드폰이 그 부서진 사이에 네.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그러니까 홍가 직원 대신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수가 왜 말을 안 하고 가냐니까 네. 네 전화기 꺼져 있었다 했다면서 수는 그럼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네가 형님 첩이나 애인이냐?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직원이 참 당돌하네요. 직원이 싫어해. 아, 싫어했구나. 계속 맞아. 찝쩍대니까. 자기가 좀 형님한테 존경하는 맞아. 형님한테 막 맨날 대드니까. 맞아. 공이 계속 부재 중이라서 수가 친구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공의 엉덩이 타령을 계속해요. 네. 친구는 안 되겠어서 수를 집장촌 입구에 데려다 줬고 아, 다른 남자라도 어떻게 네. 욕구 해소를 좀 하고 오렴? 엉덩이 타령 그만하라고. 맞아. 듣기 피곤하다. 네가 너무 금욕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곳에서 수는 공과 어떤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이 누님으로 부르는 이제 홍일엔이 차이나타운 보스인 팡문과 3년째 교제 중이었는데 덮밥을 한 번도 안 먹었대요. 뭐지? 금욕생활? 누님이 이제 벽을 계속 쳤던 거지. 네. 네.
그래서 홍일에는 팡룽에게 섭섭한 것이 있는데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덮밥 먹을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단둘이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릴 것 같으니까 공한테 이제 보디가드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따라갔는데 팡룽이 공이 쫓아와서 덮밥을 네. 못 먹으니까 네.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놨다면서 강제로 여자랑 맺어주게 하려고 이제 보냈고, 공은 이게 자기가 아랫사람이니까 네. 그냥 거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텔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자랑 대충 그냥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다가. 그러고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네. 이 직업 여성분은 공이 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덮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수가 들이닥쳐요. 난리 났네. 네가 감히 바람을 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감히 내가 있는데. 맞아. 내가 그렇게 들이댔는데 싫다더니. 여자는 도망갔고 네. 수는 화가 나서 공한테 주먹질을 하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공이 주먹을 막다가 쓰러뜨리고 네. 왜 화를 내냐고 물었는데 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난 상태였고 이미 화가 나 있어. 계속 공을 때리려고 합니다. 네. 공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지금 기절을 시켜도 나중에 또 난리를 부릴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키스를 했고. 왜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네. 몸으로 해결하자. 약간 그거 아닐까? 뭐. 가슴 만질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계통의 것이군요. 수는 이딴 걸로 무마하려는 수작을 모를 줄 아냐면서. 수가 갑자기 똑똑해졌어. 하지만 수도 이제 덮밥 먹는 게 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일단은 넘어가 주겠다면서 네. 열심히 키스를 했죠. 뭐야 얘는. 그래서 둘이 서로 안 깔리려고 계속 뒤치기를 했어요. 엄청 뒤집고 하다가 공이 코너에 몰리게 됐는데 이제 수는 드디어 내가 깔 수 있다 이러면서 네. 옷을 벗었거든요. 근데 공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의 명치를 갈긴 다음에 네. 수가 벗어놓은 넥타이로 양손을 결박해서 묶고, 수가 공이 덮밥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죽인다고 협박을 했죠. 그러고는 막상 듣지 않았지. 덮밥을 먹고 나니까 네. 수는 천상수였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제 찾은 거지. 그렇죠. 공이 계속 피하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찾았어, 이제. 공이 지금까지 먹어본 덮밥 중에 맛집이었어요. 네. 최고였죠. 미슐랭이었다. 이제야 알아버리다니? 공이 이런 몸을 어떻게 8년이나 덮밥을 안 먹었냐며 예. 얘기를 하니까 네. 수가 러시아어로 욕을 했어요. 네. 덮밥을 다 먹고 수는 공한테 어퍼컷을 2대 날린 후 왜지? 강제로 덮쳐졌기 때문에. 좋았지만 짜증은 난다. 떠벌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꺼져! 라고 했어요. 네. 공은 알겠어 그래. 라고 꺼져졌죠. 네. 감사.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수의 상태가 이상해서 친구인 이오시프가 네. 홍과에 저녁 먹으러 갈래? 라고 물으니까 친구가 되게 다정하네요. 네, 이 친구 정말 진정한 찐 친구입니다. 친구. 수가 안 간다면서 정색을 했어요.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그 새끼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맞아. 친구는 수가 이상한 원인이 공이구나를 알아냈죠. 눈치 빠르. 그러고 이제 수가 술을 좀 먹더니 며칠째 몽정 중이라면서 죽고 싶다면서 괴로워해요. 불쌍하다. 참 혈기왕성한 녀석이에요. 28이니까요. 그죠. 친구는 그게 그렇게까지 괴로울 일인 거 이해했지만 네. 몰랐죠. 수가 공과 그날 이후로 매일 깔리는 꿈으로 몽정을 한다는 것을. 그럼 가, 그냥.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그러니까. 수는 술이 좀 들어가더니 네. 내가 덮밥 먹혀서 그런 거니까 먹이면 먹이면 안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 그래. 거예요. 이기자.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해. 그랬던 거지. 홍가로 갔어요. 수는 공을 찾으러 불러냈고 간다. 공이 나오자마자 길에 있던 입가판을 휘둘러서 공격했어요. 공격해. 카가 깔아야 되니까. 자, 기선제야. 선빵 날렸어. 공이 이제 몇 대 맞아주다가 안 되겠어서 근처에 있던 의자로 방어를 했어요. 얘 안 쓰러지는구나. 얘 강력한. 술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졌어. 이겨야 싸움에서 이렇게 이겨야 그러니까 돼. 꼴랑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약간 알코올에 뇌가 좀 절여져가지고 안 그래도 멍청한데. 몸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래서 바보. 어쩌려고 이러는 거냐. 또 졌어. 그래서 수가 공한테 너를 묶어놓고 전류나 테크닉으로 녹이려고 했는 거야. 말은 엄청. 그놈의. 그러다 정신을 잃었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깼더니 묶여 있었고 수가 뭔 깰 때까지 짓이냐고. 기다렸어?
공이 네가 나한테 하려고 한 거라고 네. 해줬죠. 네. 공은 수한테 내 손맛을 1시간만 버티면 어떻게 1시간이나 버텨? 덮밥을 먹어주겠다고 했어요. 안 되니까 이러면서 수는 버틸 자신이 없었고 슈갱이를 하다가 30분으로 합의를 봤어요. 안 돼, 더 줄이라고. 하지만 더 줄이지 못했어. 더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였어. 인간이 어떻게 30분 수는 항복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이상 30분은 불가능하죠. 몇 분을 버텼는지는 책으로 확인해 주시고 아, 웃겨. 결국 덮밥을 먹고 졌어. 뒤늦게 수가 한 어설픈 북한마을 고백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공은 고백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그러면 수는 오늘부터 연애하는 거고 계속 덮밥 먹다 보면 언젠간 30분은 참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나도 널 먹일 일이 오지 않겠냐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네. 하지만 수는 이미 공이 먹여주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날 조직 사무실로 출근한 수한테 알바가 조직원이 끝났군요. 네, 인사를 하면서 네. 어제 공이랑 있는 거 봤다고 네. 드디어 그 엉덩이를 득템한 거냐고. 네. 모텔에서 어떡해.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걸 봤대요. 아니, 자존심 어떡하지? 수는 차마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구라를 치면서 허풍을 떨게 되죠. 네. 그러고 있는데 업무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본국에 드미트리 베레조프스키라는 대감부가 오게 됐는데 대단한데? 안 틀리고 읽었어. 이름 너무 어려워. 내가 연습했어? 안 했어. 대감부가 오게 됐는데 경호 일정을 짜서 경호해야 되는 임무였어요. 출근. 그 일을 하다를 받고 수는 부지런히 병원에 가서 다마를 제거를 했고 갑자기요? 그거를 공이 너 이거 없애면 네. 해준다고.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네. 입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 그거를 하면서 보름은 금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수술을 하면은? 네. 공한테 네. 그걸 이야기하면서 일 때문에 당분간 바쁘다고 네. 이야기도 하고 보름이나 어차피 바쁘니까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지. 네. 경호 업무는 조직 내에 본국 정치 싸움이랑 연관이 있는 듯 했어요. 두 세력 간 서로 견제를 하러 오는데 상대 세력에서 사찰하러 오는 거니까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인물 체자를 얘한테 맡긴다고? 보스의 비서인 내 보스예요. 수 보스의 비서인 KGB 내 특수부대 출신인 간부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 사이에 수가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됐고 그 네. 지갑은 공이 가지고 있었죠. 네. 한편 홍가로 전화가 와서 공이 받게 됐는데 SPC라는 무기상해사가 무기 거래를 위해서 나흘 후에 홍가를 전세 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였고 우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기로 해요. 네. 그 사이에 수의 지갑 내용물 중에 네. 가출을 했었다는 수가 아직 가족 사진을 가진 걸 공이 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안타까워. 나름 그래도 아직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수는 그게 창피해서 공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수 친구가 공이 나온 것 같은 얘는 기사를 수한테 알려준 거예요. 가오를 너무 좋아해. 남자다움 이런 거. 맞죠? 수는 그걸 보고 그제야 공이 간첩이 아니고 네.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돼서 너만 모르는 거잖아. 빡이 쳐였어요. 네. 근데 공은 수가 창피해서인 걸 모르고 밀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수는 공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잡고 화내면서 밝히려는 찰나에 공이 참 나 북한 사람 아니야. 타이밍을 못 쟀어. 자기가 공이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또 화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럼요. 수는 화를 내면서 친구가 알려준 공의 게이 치정 스캔들 기사를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공의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이 34살이라고 하니까 나이도 몰랐어. 수가 기겁을 하면서 네. 아저씨라고 늑다리 막 이래.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다가 또 몇 대 맞겠다. 스캔들 나네랑은 잠만 잔 관계면 네. 그럼 나랑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정상적인 질문했지. 그러게. 공은 너랑은 연애라며 더 뭐야? 빠꾸 공 좋았지라고 뭐야? 했는데 공 뭐야? 갑자기 연애야? 독해력이 떨어지는 수는 또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엉덩이만 필요하다 외치던 과거를 잊고 내 몸만 필요한 거였냐고 갑자기? 화를 내더니 내 몸을 노예로 만들어주마 하고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둘의 호칭이 제정신 수가 아닌데. 됐는데 수는 공을 늑다리라고 부르고 공은 수를 명기라고 불렀죠. 명기래. 대박. 수는 드디어 실밥을 풀렀고 공을 불러서 네. 공약을 실천하려고 했으나 보스가 불러서 하는 수 없이 회사로 돌아갑니다. 일이 너무 바빠.
사장은 카지노의 CCTV를 보여줬는데 작년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수한테 찝적된 남자였고 코즈민스카야의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조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계열 조직이. 네. 근데 그 조직은 보스가 잡혀서 와해가 됐는데 먼 땅인 야이스코에 와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방콕 관광 일정이 생겨서 에이, 관광을 왜 해? 본토에서 오시는 높으신 분들이 관광을 또 하셔야겠대. 그래가지고 경영 일정이 변경되면서 수의 네. 업무가 늘어나게 됐어요. 길어졌군요. 예. 수의 일이 늘어나서 빡이 쳐 있죠. 이게 회사원인지 마피아인지. 마피아도 바쁘지 왜. 엄청 업무가 많겠지. 그치. 거기다가 야이스코 여행사는 방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야? 최근에 친분이 생긴 그 남자 가이드를 찾아서 그 물어봅니다. 엉덩이 만졌던. 네. 둘은 카페에서 만났고 수는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홍가의 직원이 보게 되는데 바람 핀다. 가이드가 공을 그 두 번째로 물먹였던 호모 야쿠자 일본인이었어. 아 진짜요? 히데? 네. 히데? 네. 와, 그 무서운 새끼다. 근데 이게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네. 그냥 그때 두 번째로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나만 그냥, 몰랐던 그냥 거? 처음에 그냥 가이드로만 등장할 때만 그냥 일반인 느낌이었고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쭉 뭔가 있다는 떡밥을 계속 줘요. 아, 그래서 부럽다. 직원은 공한테 그 니시무라가 네. 이곳에 와 있다라는 네. 사실을 알리고 공은 그 니시무라가 홍가의 사장인 누님을 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너를 노리는 것 같은데. 너를 노리고 있지만 너한테 방해되는 거, 너를 아. 부여잡고 있는 그런 것들 다 없애주겠다. 이런 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미친놈입니다. 진짜. 그래서 팡룽 그 차이나타운 보스한테 네. 은밀한 경호와 무기 조달을 부탁을 하죠. 누님을 부탁합니다. 이런 맞아. 느낌으로. 경호도 해야 되니까. 그 후에 수는 임무 때문에 공을 만나지 못하고 섬을 떠나게 돼요. 방콕 가야지. 그리고 그 시기가 러이크라똥이라는 태국의 명절 시기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신경 쓸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착실히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체류 일정이 하루가 더 는 거예요. 짜증나죠. 빡이 차 있죠. 계속 연장 근무라니. 분노의 전화를 받은 공은 네. 술을 달래주기 위해서 너가 오는 날이 휴일이라고 하루 종일 덮밥이 가능하다. 뭐지 이 공은 위로를. 공이 되게 친절해. 무엇이 술을 달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쵸. 수는 공한테 자기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공은 술을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집 청소를 하고 그래도 심심해서 결국 잠이 들어요. 진짜 연애하네. 수는 진짜 연애를 하더라고요. 돌아오자마자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공한테 치근덕대면서 덮밥 욕구를 풀고 그러고 쉬고 있는데 수에게 전화가 왔고 다급한 전화였어요. 네. 수는 항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공한테 위험하니까 되도록 너네 가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공은 그저 자기가 마피아였다는 얘기를 그걸 자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해피엔딩이고요. 너보다 내가 셀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 너보다 내가 아마 셀걸? 아무튼 여기까지는 좀 로맨틱 코미디? 네. 코미디에 가까운 로맨스? 너무 귀여웠는데. 였는데 이제 잠깐 본격 사건물이라기보다는 마피아물. 네. 약간의 액션 마피아물이. 액션 씬이 나오는군요. 네, 됩니다. 네. 근데 그 액션도 수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다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포고요. 네. 네. 스포는 피해야 하니까. 그렇구나. 아까 되게 스포였는데 난 가이드가 히데라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읽으시는 분들은 두 번째부터 알았다니까. 뭐. 아마 그냥 보면은 다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그냥 딱 두 번째부터 대놓고 이 새끼 뭔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진짜 무서워. 그냥 다 알려주셔서 뭔가 이렇게 미묘한 눈으로 계속 뭔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를. 암시가 있어요? 네. 구린내가 그런 게 나는군. 그냥 풀풀 나. 조금 나는 것도 아니야. 풀풀 나. 대놓고 풍기는.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00분 01초로 넘어가 주세요. 알고 보니까 본토에서 4차로는 베라조프스키가 타고 돌아가던 배가 폭발이 된 거예요. 오. 그리고 차례대로 간부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러시아 세력 간의 항쟁으로 불거집니다. 이제 여기는... 베레조프스키가 올 때 수의 보스랑 친했던 사람이 같이 왔는데 네. 그 사람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터지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이 항쟁이 며칠 내내 계속됐는데
공은 수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했고 일전에 무기 거래를 했던 SPC가 네. 찾아와서 그 SPC 직원 무기 판매하는 사람이 네. 수랑 좀 친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찾아와서 공한테 수의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를 구하러 가요. 수의 조직은 위치 추적기를 뒤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수는 빡이 쳐서 다짜고짜 적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정련방이 도와주러 와요. 아, 네. 공과 홍콩 함께. 지사가. 공과 함께. 공은 총각칼로 적을 면장하고 나 사실 닌자였어. 러시아 조직원은 공을 보며 저거 뭔지 안다고. 우리의 호수라고. 중국인이야 또? 수는 내 애인이라고. 긴장하지 않냐고. 뭐라는 이러면서 거야? 자랑을 하고 공이 너무 멋있어서 미칠 것 같았대요. 아, 예. 그렇게 공이 차이나타운 보스에게 머리 숙여서 지원군을 데리고 가서 수를 구했으나 네. 그 문제의 두 번째 호모 히데가 아, 왜 미친놈. 수를 다시 납치를 합니다. 아, 알고 근데 있구나, 굉장히- 둘의 관계를. 응, 굉장히 짧아요. 네. 공에게 위치가 적힌 쪽지를 남겼고 인질이다. 공은 수를 구해주고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군요. 외전은 수가 공한테 덧밥 판타지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네. 자기가 당한 내용이고 아, 수는 영원히 당합니까? 그쵸. 완전히 없었네. 없어요. 심리견이기 때문에. 그 외에 평범한 꽁냥한 일상 이야기라 수가 역시 공의 엉덩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 아, 그까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구나. 공이 처음에 러시아어 안 배우겠다고 했지만 네.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배우고 싶다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학습이 그러니까. 안 돼, 나는. 공은 심심하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나 심심해도 나도 공부해요, 심심할 때. 학습이 안 돼서 그렇지. 맞아. 공부만 할 뿐이지. 아무튼 귀엽게 잘 끝나요. 마지막에 둘이 꽁냥대는 게 귀엽긴 하더라고. 마지막. 재밌어. 이제 감상 시간입니다. 개다리님. 감상은 남아있는 거지. 본인이 쓰셨으니까요. 이게 다른 소설과 달리 수가 개그로 캐리하는 작품이고요. 방에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웃겨. 이게 그래서 수가 쌍시우스로 시작하는 욕을 많이 하고 네. 되게 중년 아저씨 같은 오빠와 아, 맞아. 오빠 드립이 오늘 대사였었네. 오빠라고 하는 게 많긴 한데 아, 그렇게 근데 귀여울 신경이 것 안 같아. 쓰여요. 왜 귀엽다는지 알 것 같아. 수가 좀 내가 하찮지. 분명히 네. 수도 센 애라는 걸 알겠거든요? 약간 직속 경호원에다가 경호대장 같은 느낌. 싸움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수가 센 거라는 건 알겠는데 공이 너무 너무 세서. 하찮아서 귀여웠어요. 네. 내가 없고 덮밥만 가시 있는 수가 너무 웃겼고요. 네. 본능의 충실함. 그리고 제가 네. 이거 해요라고 해놓고 데모 쓰려고 책을 이렇게 탁 폈는데 네. 폰트가 너무 작은 거야. 저 떨려가지고 이게 제가 B급 가이드를 다 읽고 네. 어제 딱 이렇게 폈는데 글씨가 글씨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내 시력이 오. 잘못된 줄 알았어, 순간. 돋보기 안경을 껴야 돼. 이거 책이 한 권이긴 하지만 너무 작은데 이거 오늘 안에 다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래도 쑥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막히는 부분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재밌네 이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아무튼 분량은 많았지만 재밌어서 네, 금방 후루룩 읽히고. 후루룩 잘 읽혔습니다. 그리고 단권인데 네. 단권 같지 않은 단권이.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본편이 362페이지에 외전이 456페이지까지 외전이 있어요. 왜 더 길지? 그한 100몇 페이지. 네. 편. 이거 보통 2권까지 가능한 글씨 좀 키우고 자간 좀 더 이렇게 넓게 두 하면. 개로 나누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러시아 이름이 좀 어렵고 그쵸, 길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러시아 이름 나와서 얘는 애칭이 뭘까 이러면서 앞에 두 글자만 읽잖아요. 그 이름이 길게 나오면 좀 끝까지 잘 안 읽고. 수 이름이 옐리셰이니까 얘는 L까지밖에 안 읽어. 얘는 앞에는 모르겠고 뒤는 샤일까?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공 이름이 저울운칭인가 이러니까 얘는 이름에 청이나 뭐 운 같은 게 들어가나 이러면서 상상하면서 맞아. 한자로 쓰면 뭘까 이러는데 한자로 주륜청인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근데 한국인인 건 맞아요? 아니 중국인.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그냥 대놓고 중국인인데 북한 간첩이라고 속였을 뿐. 그렇구나. 구별을 못하니까. 그렇구나. 이름이 어려워도 그냥 대충 이렇게 흐린으로 지나면서 깔깔깔깔 웃다 보면 끝나 있어? 그냥, 네. 재밌으셨군요. 네, 재밌었어요. 북한 말로 고백하는 게 진짜 너무 웃긴데 맞아. 이게 좀 표현이 힘드네.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수가 너무 순수하게 멍청해서 캐리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마성의 게이 수 키워드가 많은데 여기는 마성의 남난공이라서 신청했고요. 수가 계속 공 엉덩이만 좋아하니까 네. 공이 이왕이면 얼굴이라고 해주면 안 되냐고 할 때 괜찮은데? 수가 니도 괜찮게 생겼는데 나보단 아니잖아? 근데 잘생겼다고 다들 그러긴 해요. 네. 그 칼빵 있어도 잘생겼어요. 왜 마피아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다들 가지고 있어. 얼굴로 먹고 살아 모델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제 공이 또 얼굴만은 그렇다고 수긍하는 것도 웃겼고 공이 등장에 이제 용이 3마리 문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수가 그걸 보면서 쓰리피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발상이 진짜 너무 웃겨. 아, 기승전 그쪽이구나. 네. 진짜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내가 머리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게 본체였을 거야. 본편 뒤쪽에 희대와 3자 대면할 때도 빵 터져요. 이거 진짜 그래. 너무 웃긴데 제가 이제 그걸 다 간략하게 해서 이제 스포니까 줄였는데 이제 수가 희대한테 납치를 당해서 공과 덮밥 먹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이 깔렸다고 얘기를 해요. 구라죠. 네. 그래서 구라를 치죠. 희대가 곧 죽어도 자기는 내가 깔렸다고 못하잖아. 희대가 진짜냐니까 공이 이제 그걸 듣고 빡쳐서 따져요. 내가 언제 수가 갑자기 나 러시아 사람 돈 벌러 북쪽에서 왔어. 영어 몰라. 요쁜지 영어는 어렵다 해. 엄마 보고 싶어요. 라면서 뭐야 갑자기 왜 외국인 노동자 톤이야. 사장님 나빠요 톤이잖아. 그래서 개소리 하는 거 너무 웃겨. 아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터져 계속. 수 때문에 너무 웃겨. 아 개그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재밌었어요. 네. 눈물 나. 나 왜 울면서 방송을 덮밥은 네. 덮밥 좋았어요. 덮밥 고자라더니 전혀 고자 아니시고요. 전혀 좋았다. 이게 원낭님 스타일로 덮밥이 다 개그 덮밥으로 승화가 되는데 그렇구나.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적당히 애들도 일이 있으니까 바빠. 너무 바빠. 직원이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많진 않고 그냥 천상 수임을 부정하던 수가 분수도 나오고요. 터졌어. 수가 근데 이제 공에 덮밥을 먹고 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 막 이러는 거. 자존심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너무 좋은 건 본체에서 나오는 거. 본체가 이기잖아. 그쵸. 본체가 이기는 수죠. 이런 거 너무 귀엽고 네. 나중에 이제 수가 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네. 공이랑 먹은 덮밥 개 맛있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또. 그 친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친구는 얘가 예전에 뒤로도 했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친구한테만 이렇게 사실은 내가 깔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어땠다 진짜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얘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는 얘네 헤테로라서 네. 안 알고 싶고 안 TMI란 너무 말이야. TMI지. 안 궁금하다고. 그래서 엄청 떨떠름해 하는데 이제 자기밖에 또 들어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 막 괴로워하는 게 또 웃겨요. 그리고 이제 수가 다마를 받고 있는데 네. 공이 이제 이물질이라서 막 엄청 떨떠름해 하거든요. 꺼림칙해하고 수는 막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공이 그걸 이제 빼면 내 입으로 덮밥 먹어줄게 라고 하니까 수가 바로 이제 또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해봐니까 수가 그럼 바로 제거해야지 라면서 남자의 상징이라며 그런 거 없어. 갑자기 그러는 거 너무 웃기고 돌변. 수가 공을 막 노예로 만들겠다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빠지는 아까 뭐라 게 그러 나의 테크닉과 뭐 내가 널 노예로 만들어야 하니까 내가 본인이 해줄게 노예가 막 되지 이러면서 않았나요? 그렇죠. 그치. 자기가 먼저 애달아 하면서 네. 그게 좀 귀여워요. 네. 그래서 욕구 이게 분명히 보면은 덩치가 안 작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보다 엄청 좋은 느낌 컸잖아요. 아닐까? 몸 키도 좋은 크니까. 모델. 근데
애가 성격이 귀여워. 그냥 귀여워. 까불까불하고. 분명히 내 옆에 있으면 되게 귀찮을 사람일 것 같긴 한데. 한없이 가벼운 마음. 서로 보니까 그냥 귀엽네 이러면서 보게 되죠. 맞아. 그리고 욕구 불만인데 바쁜 수를 위해서 공이. 수가 일이 바쁘지. 전화로도 해줍니다. 덮밥을. 너무 궁금해. 전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 그런 것도 좋았어요. 다양하게 또 다 나와.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원랑님의 하트비트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마무리로 오늘도 추천작이 있나요? 추천작은 피자님 피자. 손짓이란 작품이고요. 네. 이거 얇은 단권이고 현대물이고 일상물이고 특이한 점이 수가 청각장애인이고 그렇구나. 공이 수한테 반해서 구애를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 얘기인데 네. 수가 가정이 불우한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되게 평범하고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네. 그래도 나름 잘 컸는데 공과의 만남으로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일반인과 이제 겪게 되니까 네. 그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문제를 공과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신기하다. 와 소재가 동통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네, 진짜 묘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수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감정 묘사라던가 이런 이제 것도 되게 현실적이고 그럴 법해. 그 반응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겠다라고 하면서 읽게 돼서 되게 신기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글을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그리고 공이 엄청 발달깨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네. 되게 간질간질하면서 따뜻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글이 굉장히 짧은데 네. 마지막에 잔잔함도 오래 남는 네, 그런 책입니다. 호야님은요? 저는 조아라에서 할 건데 네. 세람님 예전에 죽은 애인에게서 메일이 온다 쓰셨던 네네. 세람님? 공포물. 세람님이 요즘 연재를 하고 계신데 네. 인간 관찰일지라고 요즘 제목 봤다. 투베 자주 올라왔는데 이거는 외계인공, 후예공, 인간수, 미인수인데 소개글에 별 얘기는 없고요. 친구의 권유로 인간을 키우게 됐다. 이게 이제 소개글 끝이고 한 59편까지 되게 짧게 그냥 일기 쓰듯이 이런 식으로 관찰 읽기라서. 네, 관찰일기라서 그냥 약간 짧게 마션 같은 느낌이다. 그것도 일기 쓰듯이 하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그거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그냥 빡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Fuck. 그렇죠. 근데 공이 수를 키우면서 관찰을 하다가 수가 인간이고 공은 좀 사이즈가 큰 외계인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어항에다 키우나요? 약간 케이지 같이 케이지 같은 데서 그렇게 키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중간에 귀엽겠다. 인간 사이즈로 공이 변해가지고 인간인 척 수한테 다가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정교류를 하긴 하니까 일단 수가 괴로워하는 걸 보다가 수를 지구로 돌려보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돌려보낸 이유가 아마 그 이제 로맨스로 전개가 되는 그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지금 61편까지 나와 있는데 60편에서 보내준다고 보내줬다고 나오거든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뭐 공이 수한테 풀어줬어. 다가오는 지구로 와서 뭐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게 짧고요. 편이 59편이라고 해서 긴 게 아니까 긴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짜 짧게 일기 쓰듯이 써있는 그런 거라서 되게 빨리 보실 수 있고 이제 진짜 얘기는 이제 시작일 것 같아서 프롤로그 느낌인 것 같아요. 59편인데 이제 다 키웠어. 아무튼 이런 형식이라서 나름 재밌고 신기한 소재다. 이제 어떻게 수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짧게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월랑님의 하트비트로 얘기 나눠봤고요. 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을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아.